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 체계를 고칠 거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월급 통장에 찍히는 월급은 물가 따라서 계속 오르는데, 과거에는 이 정도면 고소득 직장인이다 라고 생각해서 무거운 세금을 매겼던 그 과표 구간으로 이제 서민층, 중산층 근로자들도 많이 편입되고 있기 때문에 좀 손봐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여론이 있는데요. 오늘은 현행 소득세 체계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식으로 바꾸면 좋은지 이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활성탄을 긴급 수급물자로 지정했는데, 이 활성탄이라는 건 뭐고 긴급 수급물자로 지정한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인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트위터를 인수하겠다고 해서 전 세계를 또 놀라게 했던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는 트위터 인수 계획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해서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머스크가 인수 계획을 갑자기 뒤엎은 이유는 뭔지 이것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7월 11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경제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현우 소장, 박세훈 작가,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까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우 소장님, 네. 지난주 방송 저희가 한 내용 중에서 살짝 고칠 게 좀 있나 봐요. 네, 살짝은 아니고 제대로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사 커요? 야, 공사 큰 거 아니고 제가 숫자를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아, 숫자? 예, 7월 7일 목요일 방송이었죠. 이때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그러면서 소득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이런 공적연금도 그 소득에 들어가는데, 이거를 미뤄서 받으면은 소득 자체가 올라갈 수 있고 더 많이 받죠. 한 달에 그렇죠. 받는 돈이. 예, 이걸 좀 회피하려면 당겨서 받는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당겨서 받는 조기노령연금 설명을 해드리면서 숫자를 잘못 말씀드렸어요. 당시에 1년에 5%씩 최대 25%가 줄어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틀린 거고요. 실제로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0.5%씩 1년이면 6%입니다. 당겨받으면? 예. 그러면 그만큼 적게 받는다? 네. 먼저 받으니까요. 먼저 많이 받으니까. 네. 근데 1년에 5%가 아니라 6%라는 점. 그래서 최대 5년을 당겨받으면은 30%가 줄어서 나오고요. 예. 다만 이제 공무원연금하고 사학연금은 1년에 5%, 국민연금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송경제 공부반에 저희 김선홍 PD가 자세히 정리를 해줬습니다. 받아야 할 시점보다 내가 한 달만 먼저 받겠다라고 하면 매월 제대로 받았으면 받을 100만 원 수 받을 있는 돈의 0.5가 깎이는 거고. 그렇죠. 0.5%가. 네. 1년만 빨리 받을게요라고 하면 곱하기 12달에서 6%. 6%를 적게 받으면 된다. 네, 평생 그렇게 받는 겁니다. 좀 먼저 받으니까. 예. 그렇죠? 먼저 받으면 먼저 졸업하는 거 아니냐면 그건 아니죠. 사망하는 시간은 모르지만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수명이 짧을 것 같아라고 예상되시는 분들은 빨리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걸 모르는 게 문제지만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빨리 받을 생각이에요. 다른 소득이 없을 예정이에요? 뭐 그럴 가능성도 높고. 왜 빨리 받는 걸 왜 선호하세요? 이제 65세잖아요. 네. 국민연금이 일반적으로 받는 시점이. 시점이.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일자리 같은 것들이 그렇게 길어질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도 들고, 또 쓸 수 있을 때 좀 빨리 받아서 빨리 쓰자. 뭐 어떤 계산이 아니라 계산은 아닙니다. 그때 되면 그냥 빨리 없죠. 받을 것 같다. 네. 뭐 빨리 받으나 늦게 받으나 그게 이제 사정과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좀 늦게 받았다가는 매월 받는 돈이 늘어나고 그 어떤 선을 넘어서게 되면 건강보험료 그렇죠. 그 부과 대상자가 되다 보니 계산 좀 치열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어요. 맞습니다. 정정은 그 정도로 하시고. 네. 정부가 직장인들이 내는 소득세 제도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 것 같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소득세가 사실은 되게 복잡합니다. 이게 8개 구간으로 나눠져서 누진세를 적용을 하는데, 이게 이것저것 우리가 공제 받잖아요. 뭐 인적 공제, 무슨 공제 받고 나머지 다 빼고 나서 나온 그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뺄 수 없는, 이제는 이거 여기서 꼼짝없이 세금 내야 되는. 그렇습니다. 네. 그 과표가 1,200만 원 이하면은 최저 6%고 점점 올라가서 10억 원을 초과하면은 최대 45%를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똑같은 100만 원을 벌더라도 그냥 진짜 1년에 1,200만 원 이하로 100만 원 버시는 분들은 6%인 6만 원 세금을 내는데 10억 원 넘게 버시는 분들이 100만 원을 더 벌면 이 100만 원에 대해서는 45만 원. 여기에 이제 지방세는 별도죠. 그러니까 세금이 거의 절반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제 연소득이 10억 100만 원이면 10억은 넘었잖아요. 네.
그럼 공제 다 하고 예. 예, 만약 10억 100만 원이면 10억 네. 100만 원에 45를 곱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넘어간 100만 원에 대해서만 예, 10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45%. 45% 그리고 5억에서 10억 사이가 뭐 42%. 그런 식이군요. 예. 예. 이렇게 할증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08년에 거의 이틀이 정해진 다음에 그 이후로는 이제 고소득자한테에 대해서만 세율이 점점 높아졌어요. 새로운 구간이 생긴 거죠. 네. 8,800만 원 이하 구간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넘도록 지금 세율이 안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10년 전과 지금 뭐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물가가 많이 올랐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년 전에 벌던 3천만 원과 지금 버는 돈 3천만 원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과거에는 5천만 원만 넘어도 고액 연봉자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지금도 적은 돈은 아니나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이 좀 흔해졌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 세율 구간에 해당하지 않던 사람들도 이 구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민 중산층인 분들의 세부담이 더 높아진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걸 연초부터 검토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이거를 이제 물가 상승과 연동해서 바꾸는 건 어떠냐라는 연구 자료도 나오긴 했었는데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까지는 전체적인 틀을 고치는 건 지금은 어렵다. 너무나 많은 걸 다 뜯어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선을 그어놨는데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좀 줄이는 것과 그다음에 지금 이미 근로소득자들의 면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37%자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 100명 중에 37명은 지금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공제를 해주는 게 많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그 세율 구간이나 이런 조정은 한 10년 넘게 조정이 하나도 없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세부담은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 수 있어요? 이거를 매년 우리가 소득세법을 개정을 하면서 시행령을 개정을 하면서 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조금씩 늘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율 구간이나 세율 자체는 변동이 없는데 네. 나중에 가서 세금을 좀 빼주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혜택이 점점 넓어지다 보니까 네. 요거는 그대로 유지가 됐거든요. 근데 이런 걸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세율 구간이나 이 세율 자체를 만져버리면 세수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고치는 방향은 확실히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1,200만 원 이하 하위 그 과표 구간을 좀 세밀하게 조정을 한다거나 저소득 구간에 대한 세율 구간을 하나 더 뭐 신설한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보입니다. 저소득층 구간에서 뭔가 세율을 건드리는 건 면세자가 너무 많으니까 네. 그거는 좀 줄여보자 하는 취지인 것 같고 고소득계층 한 8천, 9천, 1억 뭐 이 정도 되는 분들은 예전에는 이렇게 고소득이시면 세금 많이 내셔야죠. 그렇죠. 그분들도 그렇지 하고 내기로 했던 그 구간에 네. 이제 수많은 중산층들이 막 진입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내가 무슨 부자냐 예. 이제 하는 그런 반발 때문에 여기도 그럼 세율을 낮춰야 될 텐데. 예, 세율을 낮추는데 중간 허리층을 조금 뭐 높이거나. 그럼 뭐 전반적으로 되는데. 세율을 다 낮추는 조금씩 그런 게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이제 아직은 법 나와야 개정안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세훈 작가님, 네. 정부가 활성탄이라고 하는 걸 긴급 수급 물자로 지정을 했던데 네. 이게 부족한 모양이에요. 부족할 것 같은 겁니다. 아직은 괜찮지만 네. 뭐에 쓰는 건데 이게 이렇게 신경 쓰여요? 일단은 긴급 수급 물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정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잘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수입하는 물품들 중에 수입 의존도가 특히 높은 물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요소 안 같은 사는 거, 안 네. 나는 거. 그렇죠. 이런 물품들을 미리 좀 지정을 해두고 있다가 그때그때 상황 돌아가는 거 보고서 정부가 이건 좀 빨리 사둬야겠다라고 지정을 하면 그 물품을 정해진 정부 예산 안에서 미리 사두는 겁니다. 정부가요? 정부 돈으로 사는 겁니다. 예. 사서 쟁여두는 거죠. 예전에 마스크 대란 있었잖아요. 그때 이런 제도를 만들어 뒀고요. 그 후에 요소수 대란 때 요소를 지정했고 이번이 세 번째 지정입니다. 마스크, 요소수, 그 다음에 활성탄. 그렇습니다.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직은 괜찮아요. 요거는. 근데 예. 이제 여차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지정을 했고 미리 사서 비축을 하기로 한 겁니다. 예. 활성탄. 네. 활성탄은 어디에 쓰는 거길래 이렇게 기민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부 예산 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없으면 우리가 사용하는 수돗물에 영향이 생깁니다. 활성탄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보는 숯이거든요. 숯. 까만 숯? 거. 예. 네. 근데 숯의 특징이 공기 중이나 수중에 있는 냄새, 오염 물질 이런 걸 잘 잡는다는 건데 네. 활성탄이라는 건
수치를 물리적이나 화학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을 더 많이 더 잘 잡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건데 네. 다만 우리가 흔히 보는 나무로 만든 수치는 산업용으로 쓰기에는 능력이 좀 달려서 그거는 이제 놀러 가서 쓰는 거죠? 네, 예. 고기 구워 먹을 때 예. 석탄으로 만들거나 코코넛 껍데기로 만든 수치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을 하는데 코코넛 껍데기로. 네, 예. 그렇게 만든 활성탄을 우리나라의 수자원공사는 고도 정수 시설에 사용을 하거든요. 예. 이 고도 정수 시설은 일반 정수 시설에서 걸러진 수돗물을 한 번 더 걸르는 겁니다. 그래서 고도, 높은 순도로 정수를 하는 건데 이 장치를 통과시키면 냄새도 좀 잡고 수돗물의 맛도 살린다는 겁니다. 대충 정수는 다 끝났으나 네. 마지막 한번 걸을 때 한번 활성탄을 쓴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활성탄 공급이 막히게 되면 수돗물 정수에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가 미리 사두고 비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쓰는 활성탄.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못 만드나 봐요. 숯도.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 예. 그리고 이게 소모품이라서 예. 3년에 한 번 정도 꼴로 갈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예. 전부 다 수입을 해요. 어디에 살까요? 아, 활성탄을 네, 전부 수입하는데 어디 살까요? 뭐 잘 모를 땐 중국. 중국입니다. 아, 중국에서 나와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제가 활성탄은 석탄이나 코코넛 껍데기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둘의 특성 차이는 거의 없어요. 이걸 쓰나 저걸 쓰나 비슷하고 가격도 큰 차이는 없는데 네. 석탄 활성탄은 중국에서 만들고 석탄이 흔하니까. 네, 코코넛 활성탄은 필리핀이나 인도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주로 만듭니다. 코코넛이 흔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코코넛 껍데기로 만드는 활성탄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활성탄 1톤 만드는데 코코넛 5만 개가 쓰입니다. 코코넛 껍데기. 네, 그게 5만 개 쓰이니까 그러다 보니 활성탄이 많이 좀 안 나오는 것도 있고요. 네. 그마저도 일본에서 대량으로 수입을 해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따리 장사 격이니까 쉽게 좀 구매하는 게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양도 많고 수입하기도 편한 중국에서 대부분 가지고 오는 거였고 석탄 활성탄을. 네, 예. 국내 고도 정수 시설에 들어가는 활성탄은 100% 중국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석탄 가격이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중국이 내수용 석탄을 확보하려고 하기도 하고 중국에서도 고도 정수 처리를 이 활성탄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 중국이 여차하면 수출을 안 할 수도 있겠다라고 정부는 판단하는 겁니다. 2018년에도 중국이 한동안 활성탄 수출 금지한 적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애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미리미리 물량 좀 확보를 하자라는 겁니다. 중국이 활성탄을 덜 만들까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덜 만들 수도 있고 만든 걸 자기네들이 내수용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아, 그렇게 되면 수출 물량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분위기가 좀 심상찮은 네. 것 같으니 그렇습니다. 무슨 큰 이유가 있어서 갑자기 못 만드는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없느냐? 예. 없습니다. 조사한 바는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석탄 나오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석탄은 무연탄이고요. 네. 활성탄 만드는 데 쓰이는 건 유연탄입니다. 그래서? 둘의 특성이 조금 다른데 무연탄으로 활성탄을 만들면 오염물질 제거하는 능력이 유연탄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유연탄으로 활성탄 만드는 중국 거 수입하는 거고요. 몇 년 전에 동남아 국가에서 코코넛 껍질 수입해와서 국내에서 그걸 활성탄으로 만들어 파는 곳들이 있긴 했는데 네. 경제성이 없어서 지금은 안 만들고 있습니다. 실어 오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긴 하겠죠. 그렇습니다. 코코넛 껍질로 만들면 수돗물이 좀 그래도 좀 맛이 달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으면서 하긴 하는데 아니겠죠. 그거 다 그건 태우고 아닙니다. 나면 아닐 겁니다. 숯이야 뭐 다 똑같겠죠. 네. 그래도 왠지 코코넛 숯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근거 없이 네. 활성탄이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수지 기자님, 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했다가 애인 안 할래 하고 취소를 했다고요? 네, 이게 미국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계약 이제 안 하겠다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예견된 일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트위터를 인수하겠다고 한 게 4월이었고, 네. 근데 그 뒤로 협상을 시작한 이후에 계속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면서 계약을 마치는 걸 좀 차일피일 미뤄왔었거든요. 계약도 안 했어요 그러면? 협상을 하자라고 했고 인수 도장을 끝까지는 안 찍은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도 정하고. 아직 집만 네. 보고 그럼 아직 계약서는 안 쓴 거군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도장 계약서 얼마에 살게라고 이거 쓰기까지 했는데 도장을 마지막에 안 찍은 거죠. 그래요. 이 예. 도장 찍는 거를 계속 안 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이 계약도 취소하고 안 했던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트위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실제 수가 생각보다 좀 적은 것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이용자 수는 뭐 광고부터 시작해서 플랫폼 수익에도 직결되고 그러니까 가치에도 영향을 주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볼 때는 이 트위터에서 스팸 혹은 가짜 계정 이런 비율이 한 20% 정도인 것 같다. 활성 사용자 10명이라고 발표는 하고 있으나 실제로 진짜 사람은 8명이고 네. 한두 개 정도는 이거 로봇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하는 이제 그런
12인 모양이죠. 네, 일론 머스크는 20%다. 그러니까 그 로봇 같은 게 20%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예. 트위터는 아니다. 있긴 있는데 5% 정도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일론이 볼 땐 안 그러니까 네. 이렇게 낮다라는 근거를 트위터 쪽에서 제시를 해라. 아니면 못 믿겠다. 제가 로봇 아니라는 걸 입증해라. 네. 로봇이 5%밖에 없다. 이걸 입증해라.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 95% 사람을 눈앞에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 셈이죠. 쉽지는 않겠네요. 예.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러면 근거를 내놔라 했는데 근거를 못 내놓으니까 나는 계약을 파기하는 거다라는 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주장인 거죠. 그렇군요. 뭐 집 보고 안 살 수도 있죠. 안 살 수는 있는데 이것 때문에 갑자기 또 마음을 바꿨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실은 이거 산다고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회사 테슬라 주식도 꽤 팔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 산다라고 하면 지금 생각하면 야, 이 테슬라 주식 팔 핑계를 그냥 잡았던 거 아닌가? 대주주가 그냥 네. 판다고 하면 왜 갑자기 저 스스로 좋다고 하던 주식을 팔아라고 하니까 돈은 필요하고 네. 그래서 그 핑계 된 건가 하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하고 네, 어떤 추측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거는 그냥 표면적인 이유 같고 모든 문제의 대부분의 이유는 돈인 것 같다. 그러니까 예.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게 가계적이고 진짜인 거를 구별해내는 게 상당히 쉽지 않아서 트위터에서 5%밖에 없다라는 거 근거를 제시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트위터가 아예 일론 머스크한테 우린 잘 근거를 못 대겠으니까 네가 그럼 시스템 접근해서 권한을 줄 테니까 해서 자체 조사해라라고 했는데도 가짜 계정 비율을 확인하는데 일론 머스크도 실패했을 정도여서 네. 이게 진짜 이유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핑계고 어떻게 보면 실제 인수는 할 건데 그러니까 이건 다 가정입니다. 추측이고 가정인데 할 건데 가격을 좀 깎아보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트위터 주식 원래 54달러, 그러니까 주당 54달러에 사기로 했는데 네. 지금 주가 많이 빠져서 36달러 정도거든요. 그리고 경영권 프리미엄 감안해도 좀 비싼 거 아닌가 싶었을 수도 있고. 조금 나중에 산다고 했으면 더 싸게 샀을 텐데. 네. 그래서 뉴욕타임즈도 어떤 분석을 하냐면 2019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최대 명품 기업인 이 LVMH라는 데가 네. 미국 브랜드, 그러니까 이 LVMH는 프랑스 기업이고 인수하려는 데가 티파니 미국 브랜드였는데 갑자기 인수한다고 하다가 미국과 프랑스 무역 분쟁 때문에 인수 못하겠다라고 예. 하면서 소송을 갔는데 인수 가격이 한 4억 달러 이상 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들도 나옵니다. 그 트집 잡아서 가격 좀 싸게 해보려고. 네, 그러니까 벼랑 끝 전술 뭐 같은 거죠. 그렇군요. 참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그냥 없던 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또 물밑에서 그럼 좀 깎아드릴게 좀 사실래요? 하면 또 그럼 다시 협상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일단 트위터는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 계약 이행해야 된다 소송하기로 했고 소송에서 진 쪽은 어느 쪽이든 상대에게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환율로 한 1조 3천억 정도 줘야 되고요. 계약서에 그렇게 쓰긴 썼었나 봐요, 그죠? 네, 집 그래서 보기 시작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계약을 위반한 쪽이. 근데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가 계약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내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네. 로봇 계정이 많잖냐라는 거고. 네, 그런데 트위터는 아니다, 네가 변심한 거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 중대한 사유가 없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여서 법정에서 다퉈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알 일론 수 머스크가 있습니다. 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네, 미국 매체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가계정이 많다는 걸 트위터가 입증을 못했다는 게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는 아닌 것 같다. 일론 머스크 당신이 와서 들여다봐 했는데도 입증이 안 됐다면 그 트집 잡은 사실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유리한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미국 경제 매체들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요거는 일론 머스크의 속마음이 사실은 사고 싶은 거다라고 가정할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거고. 네. 근데 그 반대로 진짜로 안 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 주식을 한 11조 원어치 팔았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겠다고 하면서 그 자기 명분으로. 주식을. 네.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올해 4, 5월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졌죠. 네. 그러니까 의도한지는 알 수 없지만 최대주주가 어떻게 보면 좀 큰 저항 없이 시장 급락 전에 지분을 크게 많이 팔았고 네. 이제는 그만큼 현금을 보유하게 된 건데 야. 그러면 요 현금으로 다음에는 뭘 할까? 요게 좀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 현금 포인트입니다. 마련을 해야 되겠고 명분은 찾아야 되는 게 좋은 명분이 트위터였을 뿐이다. 처음부터 네. 인수까지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라는 추측이 설득력 있게 돼버렸어요. 와. 그래서 가끔씩 그 아주 돈 많은 분들과 무슨 뭘 협상을 하려면 항상 그런 분들은 초부자들은 세 가지의 마음이 있다. 의심, 변심, 욕심. 항상 등장하더라. 네. 하는 이야기도 또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군요. 김현우 소장님. 네. 일론 머스크의 본심이 뭐인 것 같습니까? 잘 친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좀 낮추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준비한다는 게 조금 눈길을 끄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 입법을 지금 하려고 추진 중인데 네.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공시가 11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안 내도 됩니다. 네. 이게 또 올해는 한시적으로 3억 원 추가해가지고 14억 원까지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건 이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도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라 네. 이건 이제 뭐 시간 문제거든요. 올해 추진될 것 같은데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주택 가격이 공시 가격 6억 원 넘으면은 종부세가 부과가 됩니다. 11억 원이 아니라 굉장히 그 기준이 낮죠.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부과 기준도 상향을 하고 가격도 올리고 그다음에 세율도 낮추자. 이걸 이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요. 예. 우선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도 1주택처럼 합산가액이 11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종부세를 내도록 법을 바꾸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다주택자가 1주택자보다 적은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도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건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을 합쳐서 15억인 것과 네. 집 하나만 있는데 15억인 것과 그 똑같은 세금을 매겨야 되는 게 합리적인데 두 채 가지고 15억 가지신 분은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니까 이건 이제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억 이렇게 세 채 있는 분보다 네, 30억. 50억짜리 집 한 채 있어요. 네. 하는 분의 세금이 종부세가 적으니 예, 그렇습니다. 이 종부세는 무슨 개념으로 그럼 걷는 세금이냐 그렇죠. 하는 반발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고치자라는 거고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분들 이제 올해는 그걸 이제 부과 안 하기로 했는데 뭐 상속으로 인해서 주택이 하나 추가됐다거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이제 세금을 안 매기겠다라고 밝혔는데 작년엔 매긴 분들은 어떡하냐? 이미 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환급을 해주자. 소급 적용 후 환급. 예, 해주자라고 올해 연초에 밝혔었는데 이건 이제 기재부에서 반색을 했거든요. 아우 그거 안 된다. 예. 가둬놓은 건 어쩔 수 없다. 이거 환급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라고 했었는데 네. 뭐 민주당에서는 그거는 이제 돌려주는거나 아니면 앞으로 받을 종부세에서 깎아주는거나 그건 이제 정부 역할이다. 이건 돌려주는 게 맞다라는 쪽으로 현재 이제 이미 법안 발의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통과를 할지 이게 뭐 기재부에서 환급을 할지 덜 받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예 법 체계와 개념을 10억 있는 분하고 30억짜리 집 하나 있는 거하고 하여튼 다 합치면 30억이니까 만약 그렇다면 세금을 같이 내도록 하자 종부세를 즉 주택 숫자와 무관하게 가액 기준으로만 더해서 그렇게 하자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얘기가 계속 달라지고 있어가지고 확실한 거 지난달에 얘기가 나왔다. 그러자 말자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거죠. 네. 예, 저는 11시 5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